번째로 이 모든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이지만 차례차례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쇼츠를 만드시면요, 동시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스레드, 페이스북 모든 곳에 동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블로그 글을 하나 쓰면요, 해당 대본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이 영상물을 쪼개면 또 여러 개의 릴스와 쇼츠가 만들어지고요, 대본을 쪼개면 스레드와 트위터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본을 카드 뉴스화 시키면 인스타 피드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플랫폼 하나는 정해야 합니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는 같은 영상물 1분짜리를 업로드할 수 있지만 성장하는 로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플랫폼에 대한 로직을 맞춰서 올릴 것인지 정한 후 그 플랫폼을 공략하면서 공략하는 김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여러 개의 컨텐츠에 동시에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주 타겟 플랫폼을 정하지 않고 하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의 속도도 느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회는 모든 플랫폼에서 옵니다. 성장은 한 플랫폼에서만 가능합니다. 명심할 점은 꼭 모든 플랫폼을 할 필요가 없고 모두 전문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되고 한 가지를 하는 김에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한 방향으로 콘텐츠, 무료 마케팅을 통해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고하면 흔히 떠오르는 오해하는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돈을 쏟아부으면서 매출을 내는 것이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완벽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광고는 돈을 쏟아붓는 것이 불가능한 수단입니다.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는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내가 원하는 예산만큼, 내가 원하는 효율이 나도록 집행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무료 마케팅을 할 때보다 예비 고객에 더 확실한 시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수단이며 도구 중 하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요, 광고 크게 이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광고한다, 원하는 수만큼 유입한다, 목적을 이룬다. 그럼 광고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요? 이렇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명확히 타깃을 하고요, 명확히 타깃한 대상에게 내 광고를 보여주고요, 그러면 그 대상 중 일부가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퍼붓는 걸까요? 아닙니다. 광고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판매 상품의 단가가 높을수록 광고 효율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판매 상품이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상품일수록 광고 효율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깔끔하고 확실하게 타깃의 문제를 짚어서 해결하는 광고일수록, 소재일수록 효율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할수록 효율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판매 상품의 단가가 높을수록 광고 효율이 올라간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광고를 더 많은 사람에게 뿌린다고 해서 광고 단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명에게 뿌리든 100만 명에게 뿌리던 한 사람당 단가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취급하는 광고 상품이 100명을 모으는데 만약 100만 원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단가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몇 명이 구매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 수익은 빵원에서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쵸? 100명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단가가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 몇 명이 구매할지 똑같이 모르지만 한 명만 전환을 해도 투자 대비 수익률을 넘길 수 있습니다. 즉 나의 평균 전환율이 만약에 20%라고 하면 20명이 전환해서 100만 원의 광고비를 쓰고 2천만 원의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설득력과 상관없이 단가가 높을수록 광고 효율이 어떻게 되죠?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을 구성하실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기획하시면 좋습니다. 절대 싼 거를 비싸게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가 자체가 높은 상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판매 상품이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상품일수록 광고 효율이 올라간다. 무슨 뜻일까요? 즉, 처음 유입은 가장 대중적이면서 부담 없는 가격이면서 정말로 필요한 상품 또는 도움이 되는 상품을 첫 번째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 이 상품, 이 첫 번째 상품의 상세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 안에서 이 상품을 얻은 이후 필요한 다음 단계의 상품을 같이 안내합니다. 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이후 다음 레벨의 상품을 안내하는 알림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첫 100명을 모으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소요되고 매출도 100만 원이라면 또이또이죠. 하지만 100명의 리스트를 얻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100명에게 리타게팅 메시지와 구매 고객에게는 다음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때 이런 2차 상품의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요. 한 명만 구매 전환을 해도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넘어가게 됩니다. 1차 상품이 1만 원이고 2차 상품이 100만 원일 경우 내 평균 전환율이 20% 대비 매출은 또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또는 곧바로 2차 상품에서 최고 수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1차 상품은 만원, 2차 상품은 10만원, 3차 상품은 50만원, 4차 상품이 되어서야 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높은 상품이 좋다라고 해서 단가 높은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뉴비가 또는 상품 구매자가 그 다음 단계 상품이 필요하도록 하는 설계가 이루어질수록 소비자에게도 좋고 회사에게도 좋습니다. 다음은요. 메시지가 명확해야 한다. 상품을 판매하는데 회사 소개와 홍보와 문구만 주구장창 나열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아닌 수준이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 4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되는데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존 본능을 자극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데 간결해야 합니다. 마케팅 문구를 짜거나 소재를 쓰실 때 모든 상품의 주인공은 고객이어야 돼요. 우리 회사의 이 상품은 정말 좋다, 너무 좋다가 아니라 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바로 그런 문제를 이것이 이렇게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짜야 되고 말을 길게 하지 말고 간결하게 해야 되고 간결한 문구를 반복해야 됩니다. 현실의 인간의 뇌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하루에 동시에 듣고 보기 때문에 조금만 복잡해져도 바로 잊어버립니다. 정확히 문제를 찝고 해결책을 간결하게 제시할수록 좋습니다. 나머지는 마케팅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프라이싱에 관련된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읽어보신 책들을 또는 내용들을, 지식들을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에 적용을 해보시면 저절로 실력이 늘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명확한 타깃 설정을 할수록 광고 효율이 올라간다. 이 딱 하나의 예시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갓난아기에게 화장품을 홍보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맞나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알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너무나도 다양하며 자신들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인간이 겪는 상황과 생활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타깃을 해야 그 타깃 구성원들에게서 서로 소문이 나거나 좋은 리뷰를 받아서 시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시를 들어보면 될까요? 가장 좋은 예시부터 점점 안 좋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차 중에 레이를 사기로 결정한 당신, 어떤 트림을 선택해야 할지 도와드립니다. 내가 레이를 팔고 있을 때, 이 1번으로 했을 때 그나마 가장 효율이 좋겠죠. 두 번째, 내가 레이를 팔고 있는데 스파크, 모닝, 레이, 캐스퍼 중 레이를 사야 하는 이유. 자, 일단 레이를 이미 사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레이를 판매하는 것보다 경차를 사기로 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레이로 데리고 오는 게 더 어렵겠죠. 세 번째, 사회초년생이 레이를 타야 하는 이유.
그냥 컨텐츠를 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회 초년생이 있겠죠. 이들은 차를 살 생각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더 그 모수가 많아지죠. 네 번째, 경차, 중형차 중 어떤 차를 골라 타야 하나. 다섯 번째, 국내 차 대 외제차. 어때요? 여러분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레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뒤로 갈수록 막막해지죠. 이미 레이를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직 레이를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레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효율이 좋을까요? 외제차보다는 국내 차를 사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국내 차 중 중형차보단 경차를 사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사람보단 내가 파는 경차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또는 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차가 필요한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화장품을 하게 되면 나의 이 화장품이 다 좋지만 만약 미백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면 여드름 고민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주름 개선을 고민하는 사람들보다 당연히 피부 톤을 고민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해야 효율이 오릅니다. 네, 이렇게 광고 효율이 올라가는 원칙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원칙이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문구를 수정하고 테스트해 보면서 가장 효율이 좋은 광고를 뽑아내서 효율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지 무한대로 돈을 쏟아붓는 것이 광고가 아닙니다. 이 4가지 원칙에 따라서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 효율적이고 확실한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무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 버는 법과 가진 능력이나 경험을 통해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렵다라는 말의 해석을 불가능하다라고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없어지도록 고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이나 사람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노력하기 위해 본인의 목표를 계속 되새기면 실패, 즉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일부러 실패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할 때 즉각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한번 컨텐츠화 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한 30분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끄집어내다 보니 상당히 길어졌고 아마 몇 부작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알차고 좋은 정보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확인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이벤트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